2026년 2월 대한민국은 밀라노 동계올림픽의 열기로 들끓고 있습니다. 금메달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온 나라가 환호하고 거리마다 태극기의 물결이 넘치됩니다. 그런데 이 축제를 독점 중계하고 있는 JTBC 상암 사옥 안의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방송국 역사상 가장 화려한 스포츠 이벤트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는 냉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광고 슬롯은 텅 비어 있고 회의실에서는 한숨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수천억 원을 쏟아부어 올림픽을 독점했지만 정작 돌아오는 건 기록적인 적자와 채워지지 않는 광고판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JTBC는 7년 전 2019년에 2026년부터 2032년까지의 올림픽 중계권을 단독으로 사들였습니다. 당시엔 지상파를 누르고 올림픽을 독점한다는 것이 엄청난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올림픽 현장을 생중계하면서 JTBC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화려한 비상이 아닙니다. 광고주들은 떠나고 시청자들은 유튜브와 OTT로 흩어졌으며 법적 의무는 단 하나의 채널로 감당하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단순한 방송사 한 곳의 경영 실패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판단이 어떻게 수천억 원을 공중에 날리는지, 독점의 욕망이 어떻게 기업 전체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이 대참사. 지금부터 그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먼저 결론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JTBC의 올림픽 중계권 독점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레거시 미디어, 즉 전통 TV 방송이 플랫폼 전쟁에서 완벽히 패배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2019년 JTBC가 중계권 계약의 도장을 찍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스트리밍 서비스는 아직 주류가 아니었고 TV 광고 시장은 여전히 건재했으며 올림픽 중계는 시청률 보증 수표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몇 년 만에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식시장에 상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격이 가장 높은 꼭지점에서 자산을 매수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이후 가격이 떨어지면 손실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JTBC가 딱 그 상황입니다. TV 광고 시장의 가장 높은 고점에서 수년치 중계 권료를 한꺼번에 선지급한 셈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자산을 팔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2021년 부동산 불장의 끝자락에서 영끌로 아파트를 산 투자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집값이 떨어져도 팔 수가 없고 팔고 싶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매달 이자만 빠져나가는 이른바 하우스푸어 신세입니다. JTBC의 중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 수익은 줄었지만 중계권료는 계속 나가야 하고 그 권리를 팔거나 나눌 수도 없는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부동산이든 사업이든 유동성이 없는 자산은 위기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팔 수 있을 때 팔지 못하면 그 자산은 서서히 소유자를 갉아먹는 부채로 변합니다. JTBC는 지금 올림픽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JTBC는 이 위험한 도박에 뛰어들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2019년 그 계약이 체결되던 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JTBC를 이 결정으로 이끈 것은 치밀한 전략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강렬한 욕망이었습니다. 2019년 JTBC는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지상파 3사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KBS, MBC, SBS가 함께 꾸려온 코리아풀을 깨고 단독으로 중계권을 따낸 것입니다. 당시 언론에는 JTBC의 통 큰 승리라는 표현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에는 승자의 저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써내다 보면 낙찰을 받은 순간부터 이미 손해가 시작되는 역설입니다. 석유 채굴권 경매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기업이 결국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처럼 올림픽 중계권을 독차지한 JTBC도 같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JTBC가 지불한 중계권료의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수천억 원대로 추산합니다. 2026 밀라노부터
2032 브리즈번까지 3번의 올림픽을 묶고 한꺼번에 계약한 금액입니다. 이 자체로 이미 리스크는 극대화된 상태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시 JTBC는 드라마와 뉴스에서 연이어 성공을 거두며 승승장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자신감이 냉정한 숫자 계산보다 앞섰습니다. 올림픽을 독점하면 광고주가 몰려올 것이고 방송사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현실적인 리스크 분석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한국 대기업들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패턴과 닮아 있습니다.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덩치를 키우다가 결국 그룹 전체가 흔들렸던 사례들. 호황기의 자신감이 불황기의 위기를 키운 그 구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투자의 가장 기본인 적정 가치 산정을 무시한 결과는 언제나 냉혹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조급함, 그리고 독점하면 반드시 수익이 따라온다는 믿음.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며 JTBC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고 그 청구서는 7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를 더욱 무겁게 만든 것은 바로 과거의 동료들이 등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한국의 올림픽 중계는 혼자 감당하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KBS, MBC, SBS 지상파 3사는 코리아풀이라는 이름 아래 중계권을 공동으로 구매하고 비용과 리스크를 나누며 올림픽마다 안정적으로 방송을 이어왔습니다. 혼자 지기엔 너무 무거운 짐을 셋이 함께 들던 구조였습니다. 그 균형을 JTBC가 깨뜨렸습니다. 2019년 JTBC는 코리아풀에서 이탈의 단독으로 중계권 협상에 나섰고 결국 지상파 3사를 배제한 채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당시 지상파 방송사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 쌓아온 협력의 틀을 일방적으로 부수고 나간 JTBC에게 지상파 3사는 사실상 보이콧으로 응수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단순한 비유가 필요합니다. 동네 상권에서 혼자 모든 걸 먹겠다며 대형 마트를 차렸는데 경기가 어려워지자 주변 상인 그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함께 뛰던 동료들에게 먼저 등을 돌렸으니 위기 앞에서 도움을 청할 곳이 없습니다. 올림픽 중계는 생각보다 훨씬 방대한 작업입니다. 수십 개의 종목이 동시에 펼쳐지고 시차가 다른 현지에서 24시간 내내 경기가 이어집니다. 과거엔 3사가 종목을 나누어 중계하면서 제작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분배했지만 JTBC는 이 모든 부담을 홀로 떠안아야 합니다. 제작 비용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 수익은 그만큼 따라오지 않습니다.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은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한 곳에 모든 것을 몰아넣는 순간 작은 균열 하나가 전체를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됩니다. JTBC는 스스로 구명보트를 버리고 망망대해에 나선 셈이며 지금 그 바다에서 파도를 혼자 맡고 있습니다. 코리아풀의 붕괴는 단지 협력 관계의 종료가 아닙니다. JTBC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기댈 수 있는 모든 완충제가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고립은 또 다른 족쇄와 맞물리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JTBC가 마주한 위기는 비용 문제만이 아닙니다. 법이라는 또 다른 벽이 버티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76조는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국가적 스포츠 이벤트를 전 국민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환경에서 방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편적 시청권 조항입니다. 문제는 JTBC가 보유한 채널이 단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밀라노 올림픽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종목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쇼트트랙 결승이 열리는 시간에 컬링 준결승도 함께 펼쳐지고 피겨 스케이팅과 스키 활강이 같은 시간대에 중첩되기도 합니다. 채널이 하나밖에 없는 JTBC는 그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고 나머지는 생중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창고에는 물건이 가득 쌓여 있는데 진열대가 단 하나뿐인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팔고 싶어도 내놓을 공간이 없고 창고 속 물건들은 그대로 썩어갑니다. JTBC가 수천억 원을 주고 사들인 중계권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상태, 즉 방송도 못하고 묵혀두는 악성 재고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JTBC는 케이블과
OTT 채널에 일부 경기를 분배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이것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유료 플랫폼에서 중계가 이뤄지면 보편적 시청권 위반 소지가 생기고 무료로 풀자니 광고 수익이 분산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손해입니다. 규제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고 설계된 사업 모델은 출발부터 손실이 내장된 구조입니다. JTBC는 중계권을 구매하기 전에 이 법적 현실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지만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욕망이 그 검토의 자리를 차지해버렸습니다. 올림픽을 독점했지만 보여줄 수 없고 팔 수도 없으며 법적 의무는 매 경기마다 따라붙습니다. JTBC는 지금 황금을 손에 쥔 채 그 무게에 짓눌려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더욱 처참하게 만드는 것은 광고 시장 자체가 근본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림픽 중계권의 가치는 결국 광고 수익으로 증명됩니다. 수천억 원을 투자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광고 매출이 따라와야 투자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지금 JTBC의 광고 슬롯은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JTBC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TV 광고 시장 전체가 구조적으로 붕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은 TV 황금 시간대 광고를 위해 수십억 원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대형 이벤트라면 더욱 치열한 광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대기업 마케팅 팀의 예산이 향하는 곳은 TV가 아니라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챌린지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광고주는 언제나 시청자가 있는 곳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자들은 TV 앞을 떠났습니다. 특히 구매력이 높은 2040대는 올림픽 경기조차 스마트폰으로 짧은 클립 형태로 소비합니다. 새벽 3시에 중계되는 경기를 보기 위해 TV 앞에 앉아 눈을 비비는 시청자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튜브에서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2분 만에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광고 단가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TV 광고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울며 저자 먹기로 집행하던 기업들마저 이제는 디지털 광고로 예산을 옮기고 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콘텐츠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그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TV에서 플랫폼으로 이동했고 광고 수익은 플랫폼이 가져갑니다. JTBC는 이 거대한 조류의 변화를 2019년 계약 당시 충분히 읽지 못했습니다. 아니, 읽었더라도 멈추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미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집착이 냉정한 판단을 앞질렀기 때문입니다. 시청 패턴의 변화라는 해일은 예고 없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왔고 JTBC의 모래성은 그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광고 수익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 중계 권료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JTBC가 처한 재무 구조의 핵심입니다. 수익은 줄어드는데 비용은 고정되어 있는 이 구간을 확정 손실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손실이 발생할지 모를 구간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올림픽 현지 중계를 위한 제작 인력과 장비 비용, 이탈리아 밀라노 현지 운영 비용, 수십 개 종목을 동시에 커버해야 하는 방송 시스템 구축 비용, 이 모든 것이 중계권료와 별도로 발생하는 고정 지출입니다. 매출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는 이 구조는 기업 재무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보증금을 다 써버린 채로 손님 한 명 없는 식당을 운영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식재료를 사야 하고 직원 월급도 나가지만 하루 종일 매출은 없습니다. 문을 닫으면 손해고 열어놔도 손해인 그 상황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외부에서 돈을 빌려오는 것뿐입니다. JTBC의 일부 계열사에서 자본 잠식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자본 잠식은 기업이 손실을 지속적으로 누적해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외부 차입 없이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지고 신용등급이 떨어지며 추가 차입 비용도 높아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재무적 위기의 실질적인 신호입니다.
결국 이 상황이 JTBC를 향해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2032년 브리즈번 올림픽까지 남아있는 할부금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현금은 소각되고 있고 적자는 쌓이고 있으며 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막다른 골목 끝에서 JTBC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카드가 바로 한때 경쟁 상대로 여겼던 플랫폼 앞에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한때 JTBC는 지상파 3사를 넘어서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졌습니다. 뉴스룸의 성공, 드라마의 흥행, 그리고 올림픽 중계권 독점까지 방송업계의 새로운 강자로 올라서는 것이 JTBC의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그 그림과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광고 수익이 무너지고 재무 압박이 커지면서 JTBC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수익 회수를 위해 티빙이나 쿠팡플레이 같은 OTT 플랫폼에 중계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독점으로 사들인 권리를 결국 플랫폼에 헐값에 팔아야 하는 상황. 이것이 지금 JTBC가 마주한 굴욕적인 현실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의 힘의 구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JTBC는 팔아야 하는 입장이고 OTT 플랫폼은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급한 쪽이 불리한 것은 협상의 기본 원리입니다. 결국 JTBC가 받아들 수 있는 금액은 시장 가격보다 낮을 수밖에 없고 손실은 더욱 커집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한 방송사의 굴욕이 아닙니다. 한국 미디어 권력 지형이 통째로 재편되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콘텐츠의 주인은 방송사였습니다. 방송사가 편성권을 쥐고 시청자는 그 시간에 TV 앞에 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고리즘이 편성을 대신하고 플랫폼이 시청자를 모읍니다. 콘텐츠 주권이 TV에서 플랫폼으로 완전히 넘어간 것입니다. 방송이라는 구권력이 플랫폼이라는 신권력에게 무릎을 꿇는 이 장면은 산업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 앞에 무너졌고 비디오 대여점이 스트리밍 앞에 사라졌습니다. 변화의 속도를 읽지 못하고 기존 방식을 고집한 산업은 언제나 같은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JTBC의 올림픽 독점은 이제 방송사의 자랑이 아니라 플랫폼에 종속되는 하청 구조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판을 깔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판의 주인은 처음부터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속의 굴레는 앞으로 수년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밀라노 올림픽이 끝나면 JTBC의 고통도 끝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2026년 밀라노는 시작일 뿐이고 청구서는 이제부터가 본격적입니다. JTBC가 2019년에 체결한 계약은 단일 올림픽이 아닙니다. 2026년 밀라노 동계, 2028년 로스앤젤레스 하계, 2030년 프랑스 동계, 2032년 브리즈번 하계까지 총 4번의 올림픽을 묶은 장기 계약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손실이 확정된 구조 안에서 앞으로 3번의 고지서가 더 날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손절 타이밍을 놓쳤을 때입니다. 10% 손실에서 팔았어야 하는데 버티다가 30%, 50% 손실로 불어나고 어느 순간 팔지도 못하고 억지로 장기 투자자가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JTBC는 지금 정확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스스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만들어낸 10년짜리 늪입니다. 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올림픽이 거듭될수록 중계 권료는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대회마다 중계 권료를 협상을 통해 갱신하거나 계약 조건에 인상 조항을 넣습니다. 반면 TV 광고 시장은 올림픽이 거듭될수록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용은 올라가고 수익은 줄어드는 이 간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질 것입니다. 2032년 브리즈번 올림픽이 끝나는 날까지 JTBC는 이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지금보다 더 빠르게 변화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6년 후의 올림픽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중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대착오적입니다. 결국 JTBC가 지금 짊어진 것은 올림픽 중계권이 아니라 10년짜리 생존 부담입니다. JTBC의 이야기는
사실 낯설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조급함, 독점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 그리고 지금 잡지 않으면 기회를 영영 놓친다는 두려움. 이것이 바로 포모의 외모, 즉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포모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고점에서 매수하게 만드는 심리이고, 부동산 불장에서 영끌을 결정하게 만드는 감정이며, 기업이 냉정한 수익성 분석보다 경쟁 심리를 앞세우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JTBC는 이 함정에 정확히 빠졌습니다. 지상파를 이겨야 한다는 집착이 수천억 원짜리 판단 착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대참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안감에 떠밀려 고점에서 자산을 매수하지는 않았습니까? 매달 이자만 빠져나가는데 팔지도 못한 채 희망회로만 돌리고 있는 자산이 있지는 않습니까? JTBC의 실수는 특별한 사람들이 저지른 특별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나 빠질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심리의 함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태는 단순한 방송사의 경영 실패를 넘어 우리 모두가 자신의 투자와 결정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냉정한 시장은 감정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했는지, 얼마나 강하게 독점을 원했는지가 아니라 그 결정이 수익을 냈는지 손실을 냈는지만을 기록합니다. JTBC의 2026년 밀라노 올림픽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고통의 청산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참사의 끝을 우리는 앞으로 6년간 함께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